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뭐 개발해가지고 화성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부사장님은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아 정말요? 네. 저는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폐소공포증 그리고 이제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 그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네. 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도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죠? 위스덤 컬리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어제 또 클로징할 때 광고를 되게 열심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했잖아요.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 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좀 너른 양해. 저도 뭐 제 역할이 그거니까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오늘은 애매하죠. 저희 스탠스가. 그러니까요. 네. 어저께 저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 마지막 광고. 네. 설탭. 네. 설탭이요? 네. 네. 소위 어떤 분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빌드업. 빌드업? 그걸 뭐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물을 흐르면서 광고 얘기를 하는 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빌드업이라는 의미를 이제 알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댓글 보면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정확한 개념도 MZ 세대들의 신용어들. 네, 그 빌드업이라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광고나 이런 건 물을 흐르듯이 쭉 가는 거죠. 근데 주시장도 이제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는 어렵네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74년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55% 정도로 상승 하락에 상승 확률이 높은데 매일매일 주가가요. 올해는 한 43.5%인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재미가 없던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올랐으면 그냥 모처럼 이틀 연속 반등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S&P업이 0.4% 내렸고요.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뭐 보합 정도로 일단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금리가요 조금씩 내리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게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이게 이제 10년물이 고점을 쳤다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기간이 있겠죠. 이게 뭐 영원히 고점이란 것이 아니라 이번 타이밍에 금리는 고점을 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 많고 저도 뭐 정말 그럴까란 회의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10년물이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회복되고 주가가 이제 뭔가 좀 원기 회복하는 그런 모드로 가는 거죠. 토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를 뭘로 갖고 근거로 가냐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목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딱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8.5다, 8.2다. 이번에 8.3이 나왔었나요? 8.3이 딱 알잖아요. 그렇지만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4월 말에 2.94를 찍었습니다. 2.94. 그래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2.64인가 65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 결국 10년 동안 이렇게 8%의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정도로 보면서 명목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될 수 있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뭔가 빌드업할 수 있는 계기를 된다. 막 그 정도. 벌크업 아닌가요? 벌크업 이렇게. 그건 벌크업인가요? 이렇게 몸 켜지는 거. 네, 어쨌든 그런 업하는 것을 하는 거죠. 최소한 업을 안 되더라도 솔직히 바닥을 다진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건 한쪽에서 시작이고 또 한쪽 보면 이제 우려했던 대로 상해가 이제 다시 열리고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생각하면 뭔가 에너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유가 좀 설렁설렁 올라가면서 $114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지난번에 있던 피크를 쳤다라는 주장의 어떤 논리가 배경이 사라지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가 좀 반등하는 것 자체는 또 좋은 소식이 아니다. 다만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특정 섹터 뻔하잖아요. 에너지 섹터가 오늘 아주 강한 흐름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 거의 오늘 3% 올라갔고요. 뭐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 뭐 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S&P 100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고요. 네. 그리고 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옥시덴탈 페트로렐륨 뭐 이런 것들. 반대로 떨어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아쉽지만 넷플릭스, 페이팔 이런 것들이 반대쪽에 있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죠. 미국 달러도 그나마 소폭 약간 진정됐지만 뭐 이 정도 갖고 얘기도 안 되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돈 또 주고받는 게 있어서 뭐 이제 예민하거든요. 또 어저께 보니까 현금으로 살라니까 드디어 1,305원 10원 얘기하더라고 은행 가서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엔저가 거의 막을 끝내고 있다. 엔저가 거의 종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강달러가 좀 이제 끝날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전 그쪽까지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엔화를 좀 샀어요. 네. 한 달 전인가 한 달쯤 되는 부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엔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화로 샀으니까 원화랑 엔화의 차이가 그때보다는 제가 돈 1,000원씩이라도 돈 조금이라도 벌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로 보면 여튼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엔화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뭔가 그걸 무슨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건 짐바다로 얘기하건 간에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반대로 보면 오늘 테슬라가 또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1%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기술주가 하라 그랬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마라선 오일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로렐륨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는 반대네요, 모습이죠. 반대.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아까 부산이 혹시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월요일날 늦게 이제 15일이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끝나고 나서 아마 벅시에스에 나왔나요 지금? 실적이요? 예. 아니 실적이 아니고 주식 보유분 보유분이 현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설튼 F가 나올 텐데 월요일날 늦게 아직 아직 안 나왔나? 그렇게 되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로렘이 얼마를 더 샀는지 정확한 수치. 그렇죠. 그리고 쉐브론 얘기가 나오겠고요. 애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고 이제 파는 것들은 뭘 팔았는지 이렇게 나올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관심이고 뭐 되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부사장님이 업데이트 해주시고 내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죠. 에너지 주식 올라갈지 몰랐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에너지 하면 종목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그 기술주가 이렇게 이겼다는 것은 이거 위에가 분모가 에너지입니다. 분모가 에너지고 분자죠. 위에가 있는 게 에너지고 분모가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고 내려가는 것은 이제 테크가 이제 이기는 것인데요. 이거 10년 단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얘기하는데 제가 거의 10년 이상째 기술주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에너지 약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거의 뭐 1년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는 개별 주식으로 하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여하튼 ETF 같은 것들 그리고 정말 에너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겠지만 저 자신도 부사장님도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기업 하나하나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에너지 안에서도 거기서 중간 단계도 있겠고요, 최종 단계도 있겠고 거기서 보면 파이프라인 회사도 있고 뭐 다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정유회사가 또 그 주유소까지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판단하셔갖고 정말 잘 아시면 기업을 그렇지 않으면 ETF 같은 것들로 하시면 여러분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게 있는데 잠깐 얘기하고 보니까 벅시에스의 1분기 주식 보유 변동분인데요. 그 잠깐만 화면을 좀 잡아서 보여주세요. 지금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늦게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한번 그 제가 CNBC 화면을 진짜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보유한 애플을 약 0.4% 더 담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 뱅크 어메리카하고 어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는 그대로 가져간 걸로 보이고요. 3위의 쉐브론이 316% 주식을 더 매수하시면서 일단은 많이 매수한 걸로 지금 나가고 화면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1등이 애플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0.4% 더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쉐보론을 많이 매수한 걸로 좀 보이면 4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또 많이 매수해갖고요. 전반적으로 62% 더 지분을 담으면서
일단은 메디기업입니까? 7위 기업에 랭크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디스하고 US뱅컴은 그대로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많이 매수하시면서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거의 할 걸로 보인다 하면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애플과 그 다음에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추가 매수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간단하네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저희 장호섭 부사장님 아니면 불가능한. 정확한 저번에 애플 담았을 것이다. 담았네요. 그때 제가 왜 알았냐면 그 멘트 했었어요. 애플을 샀다. 근데 얼마라는 얘기 안 했고 더 사고 그때 이런 얘기. 더 사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못 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피셜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때 그날 4월 30 말일 날이었잖아요. 그 토요일 날 이번에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다음 날이나 방송할 때 했던 말은 그 언어라 보면 그 멘트를 보면 $150 아래나 언저리에서는 지금도 막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그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더 사고서 해야 되는데 올라서 못 샀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겠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0 이 언저리에서는 아마 지금 진행되는 것이 나오는 거 3개월 후에 발표될 때는 이걸 더 샀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벅스에서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잘 안 하지만 인터뷰 같은데 하면 얘기를 합니다. 샀다 안 샀다. 그 중간에도 나올 찬스가 있겠고요. 아까 그 화면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지난 이 3월 말 기준이거든요. 3월 31일짜리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보면 쉐브론이 주가가 올랐고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정컨대 쉐브론이 3위가 됐을 가능성 매우 크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한 단계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매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죠. 보통 저도 저렇게 올라갈지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서 그만큼 저분의 정말 그 포트폴리오 펀드의 운영 영역은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3월 31일 기준 포트폴리오 변화 내역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인덱스를 또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6주 연속 하락 아닙니까? 그래서 채봤더니 1960년, 50년이 정확하게 1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1년인데요.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전화 부사님을 꽤 오랫동안 하는 것은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찾아보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반농담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2조 달러짜리 비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또 2조 달러 약간 못 미치는 정말 그 AI 또 하나의 비서가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다 찾아줍니다. 별별 통계가 제가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치진 않았지만 제가 6 consecutive down week라고 쳤어요. 여기까지 제가 쳤어요. 그랬더니 찾아주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누군가 했겠죠. 열심히. 그러니까 이건 CNBC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얻어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1주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5days는 건 1주입니다. 이건 2주입니다. 3주고요. 대충 보면 이게 반이니까 6개월이고요. 이거 252데이니까 이거 그냥 12개월이라고 봅니다. 그 캘린더 이어니까요.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또 떨어질 수는 있죠. 분명히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거에 그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겠는데요. 미디아는 건 이제 정확히 보면 중위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는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아는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위값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죠. 학교에서 할 때는요. 5일 지나고 났을 때 보면 일주일에는 1.6% 올랐다는 것이 그동안 평균이었고요. 10일 동안에는 1.44%, 그리고 3주 후에는 3.36%,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1년 후에는 13.69%고 상승 확률은 첫 주는 이제 반등이 이게 흥미로운데요. 첫 주는 그나마 반등 확률이 높습니다. 93%.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주차 되니까 상승 확률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해석하기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으나 좀 안정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과거의 통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년 후의 평균 13%나 73%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는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급한 반등이 나오면 진짜 좋죠.
그렇지만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월가 시각 중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상승에 대해서 네네.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찬물 끼얹는 분도 있고 오늘도 여전히 그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건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냉정하게 이제 다양한 시각을 보여드리겠다. 중립적인 시각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마이클 윌슨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분 얘기를 보면서 역시 한국말도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예. 이제 지난 주말에 랠리에 대한 기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져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레포트를 냈는데요. 멀티플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멀티플이 하락했다는 것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6.6배입니다. 지금요.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아래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관 투자나 개인 모두 특히 과매도 국면인 건 맞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약간 하락하고 있어서 단기 베어마켓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빠졌네요. 단기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반등 랠리 이후에 재차 하락할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끔찍하죠. 펀더멘탈 대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기술적 대비 두 개 모두 자기가 봤을 때 지지선은 3,400이라는 겁니다. 3,400. 3,400면 지금보다 15%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3,4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딱 떨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15배 곱하기 230달러 해보십시오. 15 곱하기 230달러 정도 하면 3,400 언저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어제 이어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침 골드만삭스가 GDP를 2.6에서 2.4로 내렸고요. 2013년치도 내렸어요. 근데 보시면 작년 11월에 S&P 500 목표 지수가 5,100이었는데 이거를 3개월 연속 3번 연속으로 내렸어요. 이게 보시면 2월 달에 5,109에서 4,900, 3월에서 4,900에서 4,700, 5월 14일 지난 주말에 4,700에서 4,300으로 꽤 많이 내렸습니다. 이거 보면 226달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에 240달러. 그래서 2022년에 목표 지수 4,300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 되겠는데 다만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은 자사주랑 배당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오늘은 아무리 경기 부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 만한 것들을 나름 또 근거를 갖고 찾아냈어요. 그게 보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 리세션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도 지금 PE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고요. 낮아져 있고 훨씬 회사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하나가 아시면 계시겠지만 알트만 지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증권회사 다니고 이러시면 좀 아시고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이거는 쉽게 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부도 가능성이 없다. 재무제표가 아주 좋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서 한 60년 된 지표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경영학에서 시험 볼 때 나오는 지표인데 이거에서 높은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 20개를 찾아냈는데 그 나중에 하나씩 여러분 관심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도 특히 에너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겠고요. IT도 몇 개, 한 5-6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보면 대본 에너지, 에너지 회사입니다. 타이슨 푸드, 먹거리 회사, 소세지, 베이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엑소모빌, 그리고 퀄컴, IT도 몇 개 들어있는데 퀄컴 이런 것들 포함해서 20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갖고 표 검색해서 딱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부진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주식 20개. 요 자료는 또 저희가 야미잘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프리마켓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프리마켓이 다 초록불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살짝 켜보니까 나스닥만 조금 오르고 S&P 500이나 다우는 빨간불이네요. 애프터마켓이요? 프리마켓은 시작 전. 지금 뭐 장 뜨던데요? 마감 후. 장 마감 후. 그래요? 애프터마켓이라고 보통 칭하죠. 그래요? 애프터마켓. 네. 지금 시장에서는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여동이니까 손이 많이 가는 분이. 우리 앞에 시장을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장 상황에서 굳이 앞에서 보니까 축구 많이들 보시던데 축구. 이럴 때는 시장보다는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